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제 조현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올렸습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있었죠. 꽤 된 것 같은데요. 현빈 씨하고 하지원 씨 주연한 그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제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 현빈 씨가 이 추리닝 이렇게 줄 쳐진 거, 이소룡이 입던 추리닝 그거 입고 이렇게 하고 나오죠. 이렇게 남자 주인공인데요. 돈이 엄청 많은 집 그 아들인데 이제 추리닝 입고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인기가 좋았죠. 뭐 전 국민 드라마 아니었습니까? 흉내를 한번 내봤습니다. 컨셉이 현빈 컨셉입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뭐 멋있는 분이죠. 뭐 해병대도 나오고 뭐 그냥 그 인물도 잘생기고. 저도 사실 그에 못지 않습니다만은 뭐 제가 죄송합니다 현빈 팬들. 나중에 또 이거 막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아침에 뭐 추워서 제가 이 추리닝을 이렇게 입은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걸 좀 답답해서 내렸더니 이게 이제 컬러가 이렇게 밑으로 쳐지니까 자꾸 마이크가 입에서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삽입하는 뭐 효과음 또 배경음악 이런 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더 빠딱 숙여 올렸습니다. 잘 들어갈 걸로, 녹음이 잘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제가 정말 이 금쪽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어려운 또 이 참 제가 뭐 촬영이 익숙하지 않아서 참 큰 맘 먹고 촬영을 하는데 또 이게 이제 전달이 잘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어떤 분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그러시는데 구독자님들 너무 귀에 쏙쏙 들어가면 귀에 피납니다. 너무 많이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초심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난을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난을 오래 기르시는 분들도 사실은 용어라는 것에 대해서 무심결에 흘러 들으시고 또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용어 정리 3탄 복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튼 뭐 복륜이라는 것이 뭐 대부분 통용되는 뭐 그런 이제 어떤 문의를 지칭하는 여배품의 하나의 그 기준이겠습니다만은 그 복륜 중에서도 파생된 용어가 많죠. 산반복륜, 뭐 호복륜, 또 뭐 신복륜, 조복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단어가 많습니다만은 복륜에서 파생되는 문의는 딱 두 개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복륜이라는 것은 그 문의 형태를 나타내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엎어질 복자에 바퀴 륜자. 그래서 바퀴가 엎어진 것처럼 생긴 문이다. 그래서 잎의 끝에서 밑으로 이렇게 무늬가 싹 이렇게 내려앉는 현상, 이것을 이제 복륜이라고 하는데요. 그 복륜이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고 위에만 살짝 걸려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손톱을 이제 한자 용어로 조라고 하거든요. 조라는 한자어가 손톱 조자입니다. 그래서 손톱처럼 이 끝에만 살짝 이렇게 걸려있다 그래서 조다. 근데 그 조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손톱보다 길게 내려오면 손톱이 아니겠죠. 그래서 손톱보다 조금 더 길게 내려오면 조와 복륜이 합쳐진 문이다. 그래서 조복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여러 개의 입장 중에서 한쪽만 끝에 살짝 걸리고 나머지는 좀 길게 내려오게 되거나 이런 경우, 되게 보면 무늬가 똑같이 날아가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조와 복륜이 한 난초 잎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이런 의미로 조복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거나 조라는 곳은 복륜이 미처 형성되기 전 단계, 그러니까 살짝 걸친 단계, 이 단계를 조라고 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오는 무늬가 혼재되어 있을 때 그 무늬를 조복륜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륜이라는 조나 복륜이라는 무늬는 호나 중투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호나 중투는 선단부에서 위로 올라오는 무늬를 말하지 않습니까? 복륜이라는 것은 반대로 입 끝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무늬, 이것을 복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무늬도 있고 밑에서 올라가는 무늬도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무늬도 있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무늬는 뭐라고 부르느냐?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복륜과 호가 같이 쓰니까 호복륜 혹은 복륜호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륜의 무늬가 밑에 선단부까지 완벽하게 밑에까지 완벽하게 선단부까지 내려온 무늬가 깊다고 이제 깊이 무늬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깊을 심자를 써서 심복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무늬에서 이제 그 무늬의 두께나 넓이에 따라서 얇으면은 이제 실사자를 써서 사복륜, 또 깊이 내려오면 깊을 심자를 심복륜, 그 무늬 두께가 또 두꺼우면 큰 대자를 써서 대복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일단은 그 복륜 중에서도 이제 색감으로 또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노란 빛이 나면은 황복륜, 하얀 빛이 나면은 백복륜. 그것을 이제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뭐 아주 하얗다 그러면 뭐 눈설자를 써서 설백복륜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황색은 극황복륜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여튼 그 복륜을 지칭하는 무늬 중에서 좀 더 강조하기 위한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륜이 잘 걸려 있는데 또 중간중간에 끊어진 무늬가 또 널려 있다. 산반이죠. 그래서 산반과 복륜이 함께 있으면 산반복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황복륜과 백복륜은 잘 알았는데요. 그러면 색이 비스무리한 색이 있거든요. 연복륜이라는 것이 있고 감복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참 경계가 아주 애매하죠. 그리고 연복륜은 무엇이고 감복륜은 무엇이냐? 연복륜은 말 그대로 잎의 바탕색보다 테두리가 조금 더 연할 때, 이때 이제 연복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밑에 이 잎면의 바탕색보다 테두리가 더 짙을 때, 이것을 감복륜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감복륜이나 연복륜은 우리가 중투를 얘기할 때 감중투, 녹중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준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연복륜은 연중투, 녹복륜은 연중투, 그 다음에 연복륜은 감중투 이렇게 얘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중투와 복륜의 관계는 연복륜이나 녹복륜이나 연중투나 감중투나 이런 무늬의 경계는 사실은 그거는 부르는 사람 마음입니다. 어떤 경계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 녹중투냐, 녹복륜이냐, 연중투냐 이것을 부르는 정확한 어떤 정의를 내린 글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그 배양자의 어떤 그 의지 이것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까? 그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다음 동영상을 찍을 때 참고해서 정확한 어원을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제가 아직까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설을 해주시는 분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복륜이냐 감복륜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사실은 이 신화가 어릴 때 나올 때 차고 나오는 무늬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신화가 나오면서 무늬를 걸고 나올 때 연복륜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바탕색보다 연한 색으로 나와서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이제 선발색, 그러니까 이제 선천적인 무늬가 되겠죠. 이것은 이제 연복륜이 되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신화가 나올 땐 연하게 나왔다가 점점 어둡게 변해서 바탕색보다 어둡게 변하는 감복륜의 형태, 이것은 말 그대로 이론상으로 후발색이 되겠죠. 점점 어두워지는, 그 색이 더 짙어지는 후천적인 복륜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고급자 분들께서 잘 들어야 되실 부분인데요. 대개 연복륜 개체에서 복색화가 많이 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난번에 산반과 서를 얘기할 때 선천적으로 나오는 거에 따라서 색이 나오는 산반이고 색이 나오지 않는 산반이 있고, 서 역시도 색이 나오는 서가 있고 색이 나오지 않는 서가 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을 잘 이해하신 분들은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연복륜이 돼 이것이 점차 성촉이 되면서 어두워져서 후발색으로 검게 변하는 감복륜으로 가는 형태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후발색 아니겠습니까? 색이 나올 확률이 적겠죠. 하지만 처음에 연봉륜으로 나와서 점점 어둡게 변해가거나 바탕색보다 더 연하게 연봉륜으로 고정이 되는 형태, 이것은 말 그대로 색이 날 확률이 그만큼 많아지겠죠. 점점 소멸이 되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선천적인 복륜이지만 점점 어두워져 가지고 연봉륜으로 남는 형태, 아무래도 이런 개체가 색이 날 확률은 더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렸다고 하신 분들은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뭐 구독자 여러분들의 어떤 그 경험이나 노하우 또는 경험에 의해서만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것이든 색에 관해서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뭐 지금 만토 시아닌 뭐 이렇게 또 시아니딘 뭐 이렇게 뭐 어려운 용어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화청수, 등황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좀 영어로 하면 좀 있어 보일 것 같긴 합니다만은 뭐 제가 원래 뭐 없습니다. 주머니에도 뭐 가진 것도 없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말 듣고 해석하시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여튼 그런 의미로 같은 간봉륜이나 연봉륜이나 녹색 개체지만 아무래도 색이 나올 확률은 연봉륜 개체, 그러니까 처음에 선천적인 복륜으로 출하해서 소멸이 되면서 연복륜으로 남는 개체가 아무래도 복색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꼭 복색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거기에 등황소나 화창소가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죽음화가 필 수도 있고 홍화가 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난이 있지 않습니까? 홍옥관이 그렇죠. 홍옥관이 사실은 홍복륜 복색으로 등록이 돼 있지만 사실은 화통 좀 오래 덮어놓으면 홍화로 핍니다. 홍화입니다. 홍화. 복륜이지만 홍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복륜을 개체를 기르시는 분들 중에서 홍화가 나온 개체를 기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잡지에 뭐 소개된 적도 몇 개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복륜이라는 개체가 색이 나오는 개체도 있고, 물론 이제 황복륜이나 백복륜에서도 색이 나오는 개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황소나 화청소가 어차피 깔려 있는 상태가 무늬로 발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뭐 백복륜이나 황복륜에서 색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색이 나올 확률은 아무래도 어두워지는 연복륜 개체에서 색이 나올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뭐 복륜에 대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또 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복륜을 좀 몇 개체만 소개를 해드리면서 초심자분들을 위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복륜과 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모델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개체가 제가 찾아보니까 없네요. 그래서 그냥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자, 이 끝에 보면은 좀 흰 무늬가 많이 뭉쳐 있죠. 잘 안 보이나요? 하여튼 이걸 당겨서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맞춰서 이제 맞았습니다. 이렇게 끝부분 요만큼만 이렇게 무늬가 끝부분만 이제 나와 있는 부분, 요것을 이제 조라고 하고요. 그 나머지 이렇게 무늬가 든 부분들을 복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 개체가 같지를 않고, 여기도 보면은 잎이 이제 무늬가 뭐 고르질 않고 이쪽은 좀 많이 들어 있고 여기는 좀 약합니다만은 이렇게 조와 복륜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개체를 이제 이 정도 돼 있으면 이제 이런 개체를 조복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끝부분에 조가 이렇게 잘 걸려 있습니다. 그래도 이 모델이 기준 그래도 조에 가까운 무늬들을 좀 깊이 끝에 물고 있어서 제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손입니다만 손이 그렇게 더럽지는 않은데 이렇게 확대해 보니까 무지하게 더럽게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요새는요 카메라 렌즈가 너무 좋아서 좀 보이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손에 주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화면으로 보니까 엄청 좀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좀 제가 너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여튼 이 복륜 개체가 이 무늬로 우리가 호칭을 할 때는 조와 복륜으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나머지는 이제 색이나 모양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되죠. 그래서 산반과 복륜이 같이 걸려 있으면 산반 복륜, 또 복륜과 호가 같이 들어 있으면 복륜호 혹은 호복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잎이 뭐 짧은 단엽이면은 단엽복륜, 또 입이 이렇게 서 있으면 입엽복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르는 품종 중에서 이제 이 품종이 단엽복륜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단엽과 단엽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라사질은 없지만 단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난입니다. 잎이 짧고 후육질에 뿌리도 그리 길지 않고 단엽의 조건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게 복륜이 걸렸는데요. 일단은 무늬가 엄청 기부까지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복륜이면서 또 무늬가 아주 두껍죠. 그래서 대복륜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난초를 좀 격을 높여서 부른다고 하면 뭐 심대복륜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떤 단엽의 성질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대복륜 단엽, 단엽 심대복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여러 가지 호칭이 많아질수록 귀품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실 테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는 제가 기른 지가 꽤 됐습니다만은 지금 뭐 촉수가 몇 촉 없죠. 사실은 이 친구가 이쪽이 전진촉인데요, 일로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유령으로 자꾸 나와서 2년을 헛농사를 했습니다. 2번을 뗐거든요. 그래서 이제 2번 떼고 나니까 뒤에 테이블부 쪽으로 뒤가 빠꾸로 나오더라고요. 아이 죄송합니다. 또 빠꾸가 아니고 백입니다. 백. 제가 항상 표준어를 준수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참, 이 문화라는 것이 그동안 36년 동안 갇혀 있어서 그런지 자꾸 그 이상한 발음이 어릴 때부터 배가지고 저도 모르게 발음이 자꾸 새더라고요. 빨리 외구라고 불리는 종자들 빨리 퇴출을 해야 되는데 좀 문제는 문제입니다. 언어도 좀 빨리 퇴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상당히 그 귀품 복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난초도 단엽 복륜입니다만은 라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엽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잎이 짧고 후육질에 아주 좋습니다. 자태가. 그런데 이 친구는 제가 이제 이 상태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아주 잎이 환엽에 우람하게 좋았었죠. 그런데 사실은 뭐 지금 3년을 더 길렀습니다만은 약간 후회하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는 이렇게 백복륜인데요. 전진촉은 무늬가 뭐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발색,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무늬가 발색되는 후발색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색화는 고사하고 아마 꽃이 피면은 꽃의 무늬 자체도 걸릴까 말까 제가 지금 의문입니다. 걸려봐야 뭐 그때 살짝 그 좀 어떻게 뭐라 그럴까 끼직끼직 이렇게 걸리면 모를까 멋진 복륜화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사실은 돈은 좀 줬습니다만은 좀 난초한테 미안합니다만 좀 돈이 아까운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입니다. 어쨌든 저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정성으로 기르고는 있습니다만은 저에게 조금 실망을 준 그런 친구입니다. 여튼 그래도 이제 또 같이 복륜을 기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친구들은 백복륜이죠. 이 친구도 백복륜이고요. 요즘 흔한 말로 설백복륜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색이 맑고 좋습니다. 깨끗하고 전혀 다른 품종인데요. 이 친구들은 이제 생강근을 제가 그리 큰 돈을 주지 않고 구입을 했습니다만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어릴 때도 아주 단엽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잎 자체가 좀 까당까당하다 그러죠. 성질이 좀 더러워 보여서 샀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산 이유는 이렇게 일소 현상으로 타는 부분 때문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이 친구도 이렇습니다만은 이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타는 일소 현상이 어떤 분들은 이제 바이러스가 아니냐, 왜 이렇게 갑자기 신화가 출하하자마자 타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제가 기르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여기에서 그만하고 나중에 그 일소 현상에 관한 이유는 서반을 다시 논할 때 서반에 대해서 한번 촬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서반 중에서도 색이 나오는 서반이 있고 색이 나오지 않는 서반이 있다. 이런 주제로 제가 또 며칠 후에 동영상을 한번 촬영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일소 현상에 관한 부분은 그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 복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다 뭐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미처 이해가 안 가신 부분이나 또 제 이론에 오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나 댓글로 문의를 하거나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또 정정 방송을 하거나 정정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식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럿이 토론해 가면서 객관적인 증거 혹은 토론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야 그 지식의 가치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그 어떤 그 비판 혹은 뭐 질문 이런 것을 언제든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마저 강조를 드리고요. 복륜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ve a nice day.